현재 레스터는 공수 양면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옵타에 따르면 레스터의 예상 득점 총합은 리그 최저면서 예상 실점은 리그 최다입니다. 공격 면에서 레스터는 프리미어리그 6경기에서 매 경기 득점을 기록하며 8골을 넣었지만 슈팅 수는 52개로 리그에서 가장 적습니다. 적은 슈팅 수에도 꾸준히 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슈팅 전환율 덕분입니다. 레스터는 첼시와 아스톤 빌라에 이어 리그 3위에 달하는 높은 슈팅 전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득점 전환율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기에 레스터에게 수비 강화는 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격 쪽에서는 윌프레드 은디디가 이번 시즌 레스터에서 가장 창의적인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은디디는 4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창출했고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주로 3명의 미드필더 중 가장 앞쪽에서 뛰는 은디디는 공격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첼시의 모이세스 카이세도와 함께 리그 최다 태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스터는 지금까지 매 경기 실점하며 단 한 경기도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마스 헤르만센 골키퍼는 리그 최다인 114개의 슈팅을 허용했고 그중 유효 슈팅은 43개로 이 또한 리그 최다입니다. 헤르만센은 31개의 선방을 기록했는데 이 중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나온 슈팅은 27개로 이 또한 리그에서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특히 아스날 원정 경기에서 헤르만센의 눈부신 활약이 아니었다면 레스터는 대량 실점할 뻔했습니다. 아스날은 이날 무려 36개의 슈팅을 퍼부었고 헤르만센은 13개의 선방을 기록하며 분전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단일 경기 최다 선방 기록과 단 1개 차이입니다. 수비 문제점이 드러난 장면을 아스날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날의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 아스날 선수들이 레스터의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까지 공을 운반했을 때 레스터의 수비는 백포 라인과 중앙 미드필더 3명이 자리를 잡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비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데클란 라이스가 측면에 있던 가브리에우 마르티넬리에게 패스를 연결했을 때만 해도 윙크스는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트로사르 옆에 붙어 있었지만 하지만 마르티넬리의 컷백 패스가 들어올 때 트로사르는 윙크스와 바우트 파스 사이의 공간으로 파고들었고 윙크스와 파스 모두 트로사르를 막으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트로사르는 손쉽게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레스터는 이미 전반 초반 매우 유사한 실점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을 인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첫 실점 장면에서 아스날이 측면 공격을 전개할 때 레스터는 백포 라인과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올리버 스킵과 윙크스가 자리를 잡으며 이때도 안정적인 수비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풀백 위리엔 팀버르가 레스터의 윙어 스테피 마비디디를 제치고 질주했을 때 아무도 그를 따라붙지 않았고 덕분에 사카는 팀버르가 달리고 있는 측면 공간으로 쉽게 공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마르티넬리는 파스가 마크하고 있었으며 제임스 저스틴도 수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카이 하베르츠는 케일롭 오콜리가 마크하고 있었습니다. 팀버르는 레프트백 빅토르 크리스티안센과 윙크스 사이로 패스를 찔러 넣었고 파스와 저스틴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한 틈을 타 마르티넬리가 간단히 뒤쪽 공간으로 빠져들어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저스틴은 아스날전 커리어 첫 멀티골을 기록하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지만 이번 시즌 수비 시에 종종 수적 열세에 놓이거나 수비적으로 홀로 노출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재 쿠퍼는 센터백 조합으로 기동성이 뛰어나고 운동 능력이 좋은 파스와 오콜리를 기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아탈란타에서 레스터로 합류한 오콜리는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에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탈리아 대표팀에도 승선했습니다. 파스는 지난 2시즌 동안 레스터와 벨기에 국가대표팀에서 꾸준히 출전해왔고 이번 시즌에는 41개의 걷어내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스가 수비 시에 상대 공격수에게 끌려 나오는 경향 때문에 이번 시즌 레스터는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습니다. 풀럼과의 경기에서 파스는 안드레아스 페레이라에게 이끌려 수비 라인을 벗어나 미드필드까지 올라갔고 그로 인해 저스틴이 수비에서 홀로 노출되면서 상대의 빌드업 상황에서 레스터는 수적 열세에 처하게 됐고 결국 에밀 스미스 로우의 선제골로 이어졌습니다.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도 파스는 제임스 가너를 쫓아 수비 위치를 이탈하면서 레스터의 수비에 큰 공간이 생겼고 애슐리 영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1-2망 은디아에에게 패스를 찔러주면서 실점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파스와 오콜리는 아직 호흡을 맞추며 서로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가는 과정에 있기에 아직 발전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는 쿠퍼 체제의 레스터 전체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22-23 시즌 쿠퍼의 노팅엄 포레스트가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했을 때 쿠퍼는 지금과 유사한 수비 시스템으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8경기 만에 백파이브로 전환하며 보다 실리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레스터에서는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쿠퍼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상황에 따라 항상 적응하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을 구축해야 하고 그 후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의 경험을 섣불리 레스터에 적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과연 앞으로 레스터가 프리미어리그에 잔류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수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레스터 뉴스 골량입니다.